여러분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승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얘기할 주제는 변호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변호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 약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알지 못한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변호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대학교 학위가 4년제 대학교 학위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방송통신대학교 학위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이제 로스쿨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의 아주 큰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학점, 두 번째는 리트, LEET 해서 법학 적성시험이라고 하죠. 리트,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시험, 토익이나 탭스입니다. 이 중에 학점은 학점, 토익, 리트 해가지고 학토릿이라고 하는데 이 3가지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서 고고익선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높은 성적의 학점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리트나 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는 만큼 되게 갈수록 경쟁률이 세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리트라는 것은 매년 1회 치러지고 여름에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날짜는 7월 중순에서 말에 하루 이렇게 시험 치는 것 같습니다. 과목은 총 3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언어 이해, 추리 논증, 그리고 논술 이 3과목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 이 2가지 과목의 그 표준 점수를 통해서 총합이 나오고 그 표준 점수를 통해서 자신의 리트 성적을 가지고 총 전국에 있는 25개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하나의 요소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사실 리트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도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스카이 대학을 나왔으면 리트 점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거나 학점이 조금 낮아도 로스쿨도 25개 로스쿨이 있으니까 그 25개 로스쿨도 어느 정도 성적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고 만약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가 조금 낮은 대학교? 그냥 이렇게 구간을 나누기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조금 스카이 대학교도 아니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라든지 아니면 또 지방 사립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런 경우에는 학점이나 리트로 어떻게든 보완을 해서 로스쿨에 들어갈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지방 학교를 나온 그 학생들은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를 나왔으면 충남대 로스쿨을 지원할 때 충남대 로스쿨에서 그 할당한 지역 인재 퍼센티지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무조건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인재 풀에서 자신의 성적이 15% 상위권에 든다면 또 전략적으로 그 할당된 퍼센테이지 안에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요즘 되게 많이 경쟁률도 많이 치열해지고 되게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변호사가 되고 싶다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교를 어떻게든 좋은 명문대학교를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학점이나 또 영어 성적이라든지 그러니까 토익이나 탭스와 같은 영어 성적이라든지 그리고 리트 준비를 빠르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로스쿨 가기 위한 그런 준비 요소들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다 모든 요소가 준비가 되면 이제 로스쿨 25개 로스쿨 중에서 가군과 나군 총 2개를 지원할 수 있어요. 수능은 가나 다군이 있잖아요. 근데 로스쿨은 가군과 나군이 있고
가군과 나군에 각각 한 개씩, 그리고 중복도 가능합니다. 같은 로스쿨을 가나군 두 개 다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군과 나군에 각각 로스쿨을 자신이 원하는, 지원하는, 하고 싶은 로스쿨을 써서 1차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요.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2차는 이제 면접까지 포함해서 1차 서류 점수와 2차 논술, 2차의 이제 면접까지 합쳐져가지고 최종적으로 쭈르륵 이제 등수가 나뉘면서 각 로스쿨의 할당량 정원에 맞는 성적으로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로스쿨 입학을 하게 되고, 로스쿨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총 3년의 정규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되어 있고 3학년까지 졸업을 해야지만 이제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졸업을 하지 않았으면 변호사 시험 자체를 응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응시하기 위해서는 3년의 과정을 충실히 이수를 해야 되고, 중간에 휴학을 하거나 중간에 이제 재수를 하거나 이렇게 반수를 하는 형식이 된다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연도도 좀 이제 밀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3년의 과정을 충실히 수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된다면 이제 드디어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졸업 예정자로도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3학년 말에 이제 보통 변호사 시험은 1월에 치러지는데 졸업은 2월이잖아요. 그래서 3학년이 이제 3학년 과정을 끝내고 졸업이 2월인데 1월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거니까 아직 졸업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저희들은 이런 3학년을 현역이라고 하는데 현역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이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치고 싶지 않다면 미룰 수가 있어요. 여기서 미룬다는 뜻은 또 무엇이냐면은 변호사 시험은 총 5번의 응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이 연속으로 5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자신이 안 본다 해도 그 횟수는 차감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2024년에 시험을 보게 되면 2024, 2025, 2026, 2027, 2029까지 5회 연속으로 시험 기회가 주어지고 5회 연속 안에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더 이상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변호사가 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만약에 자기가 변호사 시험을 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번 연도는 안 보는 게 되니까 그 횟수는 차감되지 않고 그 후년부터 변호사 시험 보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간을 계속 미루면 계속 미룰 수도 있어요. 변호사 시험을 보는 카운팅이. 그래서 이것도 전략적으로 자신이 준비가 안 됐다 생각을 하면 변호사 시험 보는 카운팅 되는 그 시기를 늦추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5번의 시험이 끝내 안 되게 된다면 영영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5번의 응시 제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호사 시험의 힘든 이유는 총 5일 동안 시험을 진행되는데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화요일부터 시험이 진행되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휴식일이고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총 5일 동안 시험 보는 날은 총 4일이고 시험 보는 이 5일을 견뎌내야 되는데 이게 시험이 보통 9시에 시작을 하면 끝나는 시간이 한 6시 반에서 7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화요일날 시험 보면 월요일날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자겠죠. 왜냐면 워낙에 시험 봐야 될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사실상 월요일부터 시험 끝나는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제대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하트 시그널 나오신 이주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걸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조금밖에 못 잤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바로 이번 연도 1월에 2024년 1월 시험 때 다 합해서 하루에 2시간 제대로 잤나요? 2시간 제대로 못 잔 것 같으니까 저도 7시간, 8시간 잔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게 5일 동안 시험 치는 게 만약에 저한테 몇 억을 준다 해도 몇 억 정도면은 생각해볼 만하긴 한데 진짜로 엄청 힘들어요. 그게 잠을 못 자고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중압감 속에 시험을 치는 자체가 엄청 힘들고 또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은 그 5일 동안 총 3가지 유형을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가 선택형, 저희가 흔히 보는 객관식이죠. 두 번째가 사례형, 서술형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기록형. 그래서 사건 기록 전체 몇십 페이지를 보고 그 기록을 보고 공법, 그러니까 헌법행정법 분야에서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소장 이런 걸 작성하고, 형사법 같은 경우는 검토보고서나 변호사 입장에서 변론유지서를 작성하는 거고, 민사법에서는 이제 소장을 작성하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법 기록형 같은 경우는 3시간 반 정도 시험 보고, 아무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과정이에요.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시험 보는 게 이제 몇 배는 힘듭니다. 시험 보는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두렵다고 할 정도로 시험만큼은 진짜 힘들어요. 시험은 진짜 사람이 해지지 못되고, 그게 또 왜 그러냐면 1월 중순에 보통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1월 중순이면 진짜 추울 때예요. 한참 추울 때라 아침 새벽에 그 찬 공기 속에서 날로 틀어지긴 하지만 바깥은 차갑고 안은 따뜻한 그 아늑함과 그 불안함과 그 밖에서 그 바람 소리 휘용휘용 이렇게 나는 소리에, 그리고 또 아침 9시 시험이면 8시 30분에 출발하는 사람 없잖아요. 보통 다 시험 일찍 가잖아요. 그러면 그 새벽 그 6시 40분 7시에 그 시험장까지 걸어가는 그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가는 그 마음, 그 기분, 저녁 한 7시 반이나 7시 끝나고 다시 공부하러 돌아가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그 돌아가는 길에 그 어두컴컴한 그 분위기 속에 오늘 내가 시험 과연 잘 봤을까 하는 그 불안함, 이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기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또 4번째 시험만 합격을 했잖아요. 또 3번째 시험에서는 1.3점 차이로 떨어지게 됐고, 1.3점 차이로 떨어졌을 때 뭐가 제일 억울하고 힘들었냐, 이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니, 이게 바로 그 순간 딱 들었습니다. 심장이 아팠을 때 뭐가 제일 심장이 아팠냐, 내가 이 시험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니,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1년 동안 준비해야 된다니, 이거보다 이 시험을, 이 지옥 같은 시험을 다시 한번 치러야 된다니, 이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변호사시험 합격했을 때도 더 이상 이 시험을 치르지 않겠구나, 그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 시험을 5번의 기회 중에 합격을 하게 되면 그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날에 딱 변호사 시험이 합격이 되고, 제가 알기로 그 즉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을 그 다음날인가 인쇄가 가능했던 것 같고, 또 합격하면 그 법무부에서 멋있게 합격증을 그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딱 집에 이렇게 저희 엄마 아빠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아직도 저희 집 거실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원래 기존 사법연수원이 있었던 때랑 좀 달리 로스쿨이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배치하면서 변호사 시험이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사법연수원에서 시험 쳤던 기록형까지 한꺼번에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치르게 되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때에 이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제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무래도 관련된 법규와 그걸 봐야 되겠지만, 이제 수험생이었던 때를 바탕으로 기억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가 되는 과정이 이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대충 로스쿨 갔다가 변호사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교에서의 과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는 게 사실 요즘에는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고, 대학교 4년 과정, 근데 대학교를 좋은 명문대를 가면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잘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모범적으로 열심히 좋은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고, 대학교 가서도 좋은 로스쿨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로스쿨 들어가서도 변호사 시험에 또 우수한 성적으로 붙기 위해서, 또 단번에 투시에 붙기 위해서 또 3년 동안 또 노력해야 되고, 이 기간을 합치면 정말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돌이켜보면 저도 인생을 10년을 거의 투자해서 이 변호사가 된 것 같고, 근데 변호사가 돼서 사실 달라지는 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돼서도 여전히 치열하게 기자리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이 기나긴 과정을 잘 통과해서 통과한 후에도 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소명으로 삼고 또 꿈으로 삼고 매일매일 일일신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서 변호사가 되는 것을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도 오늘 하루 근무 열심히 하고 또 야근 2시간 정도 하고 또 당근으로 또 제가 원래 쓰던 침대도 팔았거든요. 방금 팔았어요. 방금 아주 이제 쿨거래로 잘 팔았고 원래 16만원에 샀는데 45,000원에 파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또 팔고 변호사라고 해서 뭐 말을 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팔리길래 35,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변호사 되는 법은 그렇고 다음에 또 어떤 영상으로 이렇게 어떤 영상으로 찾아뵐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지금까지 이 영상을 안 끄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좀 저를 통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한번 생각 열심히 해봐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